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0월 14일 나노코박스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오늘 상승했고요.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 전날에 어제도 꽤나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요. 오늘도 추가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수급 패턴이 비슷하죠. 기관 투자자는 또 코스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또 코스닥으로 위주로 이렇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상당히 이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옵션 만기일 영향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다음 날인 내일부터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닥, 코스피 둘 다 크게 상승해서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5% 상승해줬고요. 다행히 저점 대비해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을 때는 사실 턱도 없죠. 여기 이 정도 라인까지는 좀 올라와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이미 계단식의 큰 하락 때문에 이 정도 상승이 나오더라도 뭐 크게 상승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았을 때 거래량 자체가 계속해서 감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거래량 없이 올라간 이 상승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이제 증시가 반등을 시작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없고요. 하락할 때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상승분을 주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도 상승하는 날이 있고요. 무조건 하락한다 해서 계속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죠. 사실 그때도 보면 이제 크게 내렸다가 크게 오르는 척 하다가 또 크게 내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하락장이 왔을 때도 이렇게 양봉이 나오긴 한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금리 인상 방향 뭐 그쪽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 자체는 반등으로 가기보다는 전체적인 하락 추세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대해서 종목을 좀 잘 발굴을 해서 버티거나 아니면 배당금을 받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투자에 약간 노림수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게 이제 자신이 없고 지금은 이제 지키는 자산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면 이렇게 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회수해서 현금화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금화를 해뒀을 때 이런 큰 하락장이 온다면 오히려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을 때는 좀 마음 편하게 어떤 종목을 살까 하고 이제 고민하는 시간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현금 확보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증시 전체가 좀 내려가는 방향일 때는요. 자, 일단 기간이 1조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요. 과연 이제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갈지 아니면 옵션 만기 때문에 들어왔던 거를 또 바로 내일 이럴 때 또 매도를 해줄지 또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뭐 크게 오른 것 같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241선 오늘 코스닥은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회복을 좀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거래량 자체도 계속 죽어 있죠. 거래량 자체도 많이 죽어 있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 위주로 오늘 많이 회복을 좀 했는데요. 그 바이오 종목 위주로 좀 의무적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또 크게 등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오히려 그 종목들 따라다니시면 크게 돈을 잃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요. 주봉도 지금 뭐 반등을 좀 해줬지만 언제든지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5천억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요. 기간은 1천억 정도 한 며칠 정도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이제 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떨어지면서 이 증시도 어느 정도 올라가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환율의 저점은 아직 멀었고요. 이렇게
환율이 떨어질 때는 조금씩 조정을 받는 듯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또 크게 올라가는, 점점 이제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증시도 내려가는 방향에서 반등을 한 번씩 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상승 추세로 전환한 것이 아니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낮은 고점을 이제 그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내일과 다음 주 정도는 봐줘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 괜찮고요.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도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으면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도 조금은 완화가 되었다. 하지만 1.5%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서 한번 꺾고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심리적 저항선인 1.4%가 깨졌기 때문에 네, 그 이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에서 네, 그쪽 채권 시장 쪽으로 좀 돈이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쪽으로 이제 많이 돈이 갈 겁니다. 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이 된다면 이제 달러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릴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큰 하락장을 한번 겪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고요.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코박스 관련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다행히 증시가 좀 반등을 크게 해주면서 또 나노코박스 관련주도 모두 상승을 했고요. 사실 나노코박스 관련주뿐만이 아니고 코로나 관련주 아니면 바이오 종목들이 좀 대체로 다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리뷰 전에 전체적인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코박스 해외 백신 비교 결과가 이제 촉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베트남 보건부가 세계보건기구와 네, 베트남산 코로나19 백신과 그다음에 외국 백신 간 대조 연구에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산 백신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베트남의 국내 긴급 승인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보건부가 지금 계속 미루고 있죠. 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는 이미 나노코박스가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부 쪽에서 지금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호 효능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또 대조 연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확실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만 확실히 그 다른 백신과 비교를 했을 때 쓸만한 정도인지 좀 확인을 뭐 그런 평가 기준이 필요한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에 이제 대조 연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대조 연구를 진행해서 20일 전에 네, 이를 발표해서 결과가 괜찮으면 긴급 승인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10월 말 정도는 되어야지 나노코박스가 긴급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좀 끌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20일 정도면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네, 나노코박스 확실히 이제 긴급 승인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 거기 긴급 승인에 대해서 좀 소스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생각보다 이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좀 아쉽게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대조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소식이 좀 나와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대조 연구를 했을 때 이제 결과가 좀 실망스럽다면 또 이제 좋지 않게 진행되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지금 가이드가 잡혔기 때문에 다행히 뭔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HLB 오늘 10% 가까이 상승했고요. 44,600원 상승해서 54,400원 마무리했습니다.
뭐 이렇게 10%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주가가 맞고요. 60일선 강하게 깨면서 추가로 이제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 이제 장이 옵션 만기일인데 또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해주면서 또 어느 정도 네, 자리까지 올라와줬습니다. 그래서 HLB의 지금 문제점은 어떤 캔들들이 네, 며칠 한 4일, 5일 이상 계속 한 곳에 자리 잡지 못하고 계속 이제 저점을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험했던 건데요. 이번에 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5만 원 정도에서 계속 자리를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60일선은 이제 지켜주면서 네, 다시 한번 21선이 내려올 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더 이상 떨어지기보다는 자리를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거래량이 워낙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의미 있는 상승은 사실 아닙니다. 네, 거래량이 확실히 터져주면서 올라가줘야지 HLB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움직임이 나올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입장에서도 반등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네,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박스권 6만원 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이 났을 때 그 6만원을 돌파를 해줄지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지고 네, 코로나 치료제 가 나오면서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백신이 긴급 승인이 나서 하루빨리 지금 진행이 좀 되어야지 괜찮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일단 수급상으로는 기관 외국인 둘 다 매수를 했고요. 어제 이어서 양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38,000주 매수해주면서 3일 동안 매도했던 거 뭐 대부분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도 한 16% 이상으로 네,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 제외하고는 딱히 매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HLB 제약이고요. HLB 제약도 10% 가까이 상승해서 22,200원, 2만원대를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여전히 네, 낮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요.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자리를 좀 잡고 네, 반등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20일쯤에 네, 20일에 네, 20일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그 소식이 다른 백신과 비교 임상 결과가 비교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나노코박스의 그 실제 네, 데이터가 이 가치가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주가도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고 241선 지켜주는 선에서 주가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다가 다시 한번 네, 크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거래량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그래도 매도 물량 다시 매수를 해줬는데 자 내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넥스사이언스고요. 넥스사이언스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2,700원 상승해서 25,6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중간에 이제 27,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상승했다가 또 장 막판에 네, 반납을 좀 했습니다. 상승분. 하지만 시간 후에 가격은 26,000원 정도 회복해주면서 26,000원대 진행하고 있고요. 네, 지금 확실히 뭐 내려왔다 올라가 줬다가 뭐 반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베트남 보건부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에 의해서 또 이렇게 상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넥사이언스도 121선 지켜주는 선에서 자리를 좀 잡고 그 긴급 승인에 대해서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121선 기준으로 좀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아래 기준선 아래로 내려간다면 조금은 위험한 자리다 보니까 정리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주니까 지금은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 정도까지 지금 지켜보시다가 보건부에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이제 괜찮다라고 한다면 네, 긴급 승인 신청을 하니까 11월에는 이제 WHO 긴급 승인도 신청을 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소식이 나오니까요. 이제 10월 말까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이제 신규 진입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긴급 승인만을 믿고 좀 투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니까 좀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고요. 여기서 이제 위에서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는 대응이 필요한 자리니까 121선 기준으로 좀 네,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21만 주 매수를 또 했고요. 오늘 외국인이 대부분 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매도했던 거를 다 매수하고 또 지분을 추가로 또 늘려놓은 상황이고요. 이제는 넥사이언스의 외국인 지분이 거의 10% 가까이가 되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들어온다는 점, 요거는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빨리 이제 그 긴급 승인만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 증강제도 단디 바이오 사이언스께 이제 쓰이게 되었다면 넥사이언스는 네, 금상첨화죠. 그래서 그날까지만 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은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기준선을 이탈했을 때는 기준이 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지금 장이 좋아서 이렇게 다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또 다음 주나 뭐 이렇게 장이 좋지 않았을 때 또 이런 바이오주 종목들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이 계속 미뤄지고 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특히나 많이 내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점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했을 때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편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